네, 이번 시간은 발전기 병렬운전 심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 심화 시간에는 저희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봤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위상이 달라지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달라질 때 유효 전력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과연 무효 전력은 저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무효 전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과연 위상이 달라지게 되면 무효 전력 이동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두 번째, 자, 위상이 다르다면 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기 기전력 크기가 다를 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죠. 한 개는 일시적인 거, 그리고 한 개는 지속적인 상황.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속적인 유효 전력 분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유효 전력 분담이 마치게 되면 자, 일시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전력의 순시치죠. 자, 이게 뭐죠? 발전기 기전력의 크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조정을 해서 자, 나오는 자속의 양을 증가도 시키고 줄이기도 하면서 무효 전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효 전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자, 위상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위상이 같을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if not, 만일 위상이 같지 않다면, 자, 이 조건이 바로 위상이 같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하냐면, 자, 작은 주파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작은 주파수 차이로 인해서 유효 전력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무효 전력에 작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VM은 P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Q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하지만 세타 같은 경우에는 P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Q에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단자 전압에 변화를 끼치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변수가 등장을 하죠. 자, VT의 변화도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만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자, 이 내용까지는 보통 책에서 잘 설명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내용까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요게 있죠. 자, 두 번째, 자, 하형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지 않다면 고조파가 흐르게 되고, 자, 고조파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분포권, 단절권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만일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 자, 이 말은 바로 큰 차이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주파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번 발전기와 2번 발전기가 이러한 작은 주파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 주파수로 접어들게 됩니다. 야, 그래. 야,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났으면 새로운 주파수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자, 주파수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주파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헌팅 현상이라고 해서 자, 난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르지 못한 소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지 못한 소음이란 말은 자, 고르지 못한 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나중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1번과 4번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위상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차이의 주파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차이의 주파수는 조속기가 내가 고의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의 외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일 고의로 조정을 했다면 이것은 지속적인 유효전력 분담이 될 것이고, 자, 외란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비분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의로 조속기 설정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줄이거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빈 입력을 강제로 늘리게 되면, 즉 조속기 설정치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혹은 낮추기도 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 전력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무효 전력도 변화를 주긴 합니다. 대신에 유효 전력에 비해서는 무효 전력의 분담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네, 그래서 무효 전력의 이동이 있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는 유효 전력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조건에 따라서 무브와 단자 전압 VT에 변화를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가 주파수를 상승시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유기 기전력은 이식 보이시죠? 그쵸? 자, 주파수가 늘어나면 유기 기전력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쵸? 자, 주파수가 줄어들면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죠? 자,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가 단자 전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위상이 다르다면 하는 조건이 크기가 다르다면 VM 있죠? 이게 만약에 달랐을 때와 조금 난이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시적인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 알아봤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속기 설정치 변화 이전과 이후의 유기 기전력 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도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조속기 설정치를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조건이 작은 주파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위상이 앞서고 다른 한쪽은 위상이 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상이 빨라지든지 혹은 뒤처지든지 크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위상 차이의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크기도 변화를 하고 위상도 변화를 한다. 즉 작은 주파수 차이가 난다. 자, 변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단자 전압도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위상차 변화 이전과 이후가 일정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분석은 익스터널 서킷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작은 주파수 차이,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위상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작은 주파수 차이가 나기 이전에는 E1과 E2가 동일하고, 그쵸? VT가 이렇게 있고 양쪽 발전기 모두 동일한 전류를 같은 역률에서 공급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G1 발전기 그리고 G2 발전기가 로드에 P도 100만큼, Q도 100만큼 공급을 하고 있고, G2도 로드에 P도 100만큼, Q도 100만큼 공급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 그리고 여기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면 G1, G2, G1에서 100만큼 공급을 하고 G2에서도 100만큼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 주파수는 60Hz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양쪽 모두 플러스 100,
플러스 J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J100만큼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자 전압도 일정한 단자 전압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속적인 작은 주파수 차이, 즉 지속적인 위상 차이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둘 모두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G1은 주파수를 아주 살짝 증가시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G1은 주파수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 E1에 있던 친구가 E1 다시로 빨라지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고의로 G2의 주파수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2에 있던 친구가 E2 다시로 이렇게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2 다시가 바로 여기 있게 됩니다. 파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G1 다시가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G2 다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G1과 G2가 검은색 그래프로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G1에서 G1 다시로 올린 이것과 자, G2에서 G2 다시로 이렇게 내린 친구들의 폭이 같게 되면 자, 전체적인 시스템 주파수는 60Hz로 동일하게 되고 단 G1 다시에서 부담하는 유효 전력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됐고, 그쵸? 자, 100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하게 됐고, G2에서는 이전보다 마이너스 알파만큼 줄어든 유효 전력을 부담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 주파수는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E1은 주파수가 증가됐죠. E2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E1과 E2의 주파수 변화 이전과 이후의 기전력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감소가 돼야 하는 거죠? 자속이 줄어야 E1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E2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증가해야 E2의 크기가 주파수 변화 이전과 이후가 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변화 이전과 이후가 기전력 크기가 문제가 없고 자, 시스템 주파수도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단자 전압 VT도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VQ 컵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희 이 그래프 있죠? 자, 여기서 G1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파수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런데 다시 자속을 줄여서 이렇게 낮춘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E2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처음에 낮춰졌는데, 그렇죠? 낮춰졌는데, 자, 파이를 증가시켜서 다시 이 위치로 오게 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리액턴스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은 자,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어느 곳이 더 크죠? 자, 1번 발전기가 더 크죠. 네, 그 말은 즉슨 G1 발전기에서 조금 더 많은 전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G1 발전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전류는 자,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G2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바로 여기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단자 전압 기준에서 보게 되면 VT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게 되면 자, 파란색이 이렇게 더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를 I1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I2 프라임이라고 하면 전에는 I1이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I2가 이렇게 더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I1 다시와 I2 다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자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 전류분은 I1 다시가 더 많나요? I2 다시가 많나요? 자, 유효 전류분 I1 다시가 I2 다시보다 더 많죠. 그렇죠? 얼마만큼 더 많습니까? 자, 이마만큼 더 많죠.
그렇죠. 이만큼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E2 다시와 E1 다시를 비교했을 때 이마만큼이 바로 유효 전력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E1 다시가 E2 다시보다 이마만큼 더 유효 전력을 부담하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 보이시죠? 이 차이. 자,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이 차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무효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전력. 자, 무효 전력은 자, I1 다시 그리고 I2 다시. 자, I2 다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자, 이마만큼 더 많이 부담하고 있게 되죠. 그렇죠? 이 검은색 표시한 부분이 바로 무효 전력 차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바로 이 차이가 됩니다. 얘가 바로 무효 전력 차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상태에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자, 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G1 발전기의 무효 전력 부담분이 줄었죠. G2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죠. 자, 이만큼 더 많이 부담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G1 발전기에서 자, 단자 전압은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 G1에서 위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자, 같은 전압일 때 무효 전력 부담분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G2 같은 경우에는 무효 전력 부담분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VT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동기와 전류에서 동기와 전류는 바로 이 친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친구요. 자, 동기와 전류에서 유효 전력 분담에 비해 무효 전력 분담은 자,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유효 전력 분담에 비해 무효 전력 분담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무효 전력 이동은 존재하지만 자,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자, 조속기 설정치는 자, 유효 전력에만 분담한다라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조속기 설정치가 변화하면 자, 유효 전력에만 마치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따라서 주로 책에서 이를 무시하고 유효 전력 분담이 이루어진다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효 전력 이동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저희 나중에 무한대 모선의 동기 발전기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병입에서 아주 유의하게 다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강의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러한 지속적인 작은 주파수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작은 주파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